오늘 살펴봤던 그 알짜 지역 같은 경우에도 입지가 굉장히 우수하고요. 안녕하세요, 백부스입니다. 자, 올해 3기 신도시 조성이 본격화되면서 50조 원대로 추산되는 토지보상금이 이제 시중에 풀리게 되면 자,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협하는 내관이 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정부가 집값을 잡기 위해서 수요 억제에서 공급 확대로 정책 기조를 일부 바꿨지만 자, 거액의 토지보상금이 시장에 유입되게 되면 집값 급등의 불쑤시개가 될 수 있다라고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자, 과거 2기 신도시를 조성할 때에는 토지 보상금 때문에 사업지 주변 집값, 땅값 등이 급등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2기 신도시 특지 보상금 관련 이슈와 더불어서 가장 크게 관심을 갖고 있는 부분은 바로 청약에만 당첨되면 주변 시세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내 집 장만이 가능하기 때문에 수도권 무주택자들의 시선이 3기 신도시로 향하고 있습니다. 신도시의 역사를 좀 알아둘 필요는 있는데요. 자, 흔히 얘기하는 신도시는 노태우 정부 당시에 집값 안정과 이제 주택난 해결을 위해서 서울 근교에 건설한 특지지구가 사실상 원조라고 보시면 돼요. 바로 이제 분당, 일산, 평촌, 삼본, 중동 등 5곳이 이제 1기 신도시로 지정이 됐고요. 지금은 좀 오래된 신도시라고 보시면 돼요. 자, 지난 1989년에 이제 발표를 했고 1992년 말 첫 입주가 됐습니다. 당시 계획됐던 신도시별 세대수는 분당이 97,600가구로 가장 많았고요. 자, 일산이 69,000가구, 그리고 삼본과 중동이 각각 42,000가구, 평촌이 41,400가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분당, 평촌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있고요. 그만큼 주택가격이 현재도 굉장히 잘 나가고 있습니다. 어느 곳에 분양을 받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자산가치, 미래가치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 알아두셨으면 좋겠고요. 이제 2기 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1기 신도시 건설 발표 이후 약 14년 정도 이후에 이제 시작이 됐는데요. 2003년도에 이제 노무현 정부에서 급등하는 서울 집값을 잡기 위해서 건설한 12곳의 신도시라고 보면 되고요. 자, 12곳 중에 10곳은 수도권, 2곳은 충청권에 속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판교와 동탄, 한강, 광교 등 이 신도시가 이제 대표적인 2기, 수도권 2기 신도시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수도권 2기 신도시 중에서도 동탄 2신도시가 11만 6,500가구로 가장 많은 가구 수가 들어섰고, 자, 이어서 이제 파주 운정 8만 8,200가구, 그리고 인천 검단에 7만 4,700가구, 양주에 6만 3,400가구, 자, 한강이 6만 1,300가구, 위례가 4만 4,800가구, 동탄 1위 4만 1,500가구, 광교 3만 1,300가구, 판교 2만 9,300가구 순으로 자, 이제 만들어졌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정책적인 영향에 의해서 파주 운정, 김포 한강 신도시, 인천 서구의 검단 신도시 등 대부분의 2기 신도시도 가격이 많이 올라왔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같은 2기 신도시 판교라든가 또는 위례 신도시, 그리고 남쪽으로 내려오게 되면 동탄 2신도시가 있습니다. 자, 이 지역들 지금 자산 가치가 상당히 많이 올라왔는데요. 자, 2기 신도시도 마찬가지로 자, 어느 지역에 내가 청약을 넣어서 당첨되느냐에 따라서 나의 미래 자산 가치가 분명히 달라질 수 있다라는 점 꼭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1기 신도시는 서울에서 반경 20km 이내에 건설된 반면에 2기 신도시는 판교와 위례를 제외한 대부분의 그 신도시가 30km에서 40km 정도 위치하고 있고요. 서울 접근성 문제와 함께 건설 당시 불거진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까지 덮치면서 자, 미분양으로 굉장히 오랜 기간 미분양으로 어려움을 겪기도 했었습니다. 자, 1989년 1기, 2003년 2기, 2018년도에 3기 신도시 조성 계획이 나오면서 대략 한 14년에서 15년 단위로 신도시가 이제 건설 계획 이 발표됐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자, 기존의 1기나 2기에 비해서는 대체적으로 서울과 굉장히 가깝게 위치하고 있는데요. 바로 교산, 왕숙, 창릉, 대장, 계양이죠. 자, 이 신도시와 더불어서 알짜 미니 신도시가 있습니다.
자, 이 알짜 미니 신도시 간략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자, 청약 전략 등을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알짜 지역은 과천지구입니다. 그래서 관악산 등 주변 자연환경이 뛰어난 곳일 뿐만 아니라 서울 강남이 가까워서 제2의 강남이라고도 불릴 정도로 인기 주거지역이 바로 과천인데요. 한 예로 요 남쪽으로 내려가게 되면 2020년도에 과천 지식정보타운, 자, 분양을 많이 했죠. 이 분양한 아파트들이 로또 청약 열기 속에서 40만 명이 넘는 청약자가 몰리기도 했던 지역입니다. 과천 공공주택지구는 선바위역, 그리고 이제 경마공원역이죠. 그래서 4호선 이제 걸쳐서 개발이 되게 되는데, 과천지구에는 7천 가구가 건설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선바위역과 양재천, 마케천변, 수변공간을 활용해서 주거단지를 이제 배치를 하고요. 공마공원역을 중심으로 상업과 문화, 마이스, 복합단지 등 자족 편의 시설이 들어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확정된 과천지구 교통대책을 보게 되면 GTX 그 시노선과 정부 과천청사역 그리고 위례 과천선을 잇는 신규 구간이 건설되기 때문에 굉장히 지금보다 살기 좋은 지역으로 변모가 될 거고요. 위례 과천선은 복정역에서 4호선 경마공원역을 잇는 총 15km 노선의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 포함돼 추진되고 있는데요. 경마공원역에서 과천지구 서남쪽에 있는 정부 과천청사역까지는 5km를 더 연장한다는 계획이 또 잡혀 있습니다. 또 사당역과 안양을 연결하는 간선급행 버스 체계죠. 바로 BRT를 설치하고요. 과천지구 내 환승시설도 이제 만들어진다고 보시면 돼요. 자, 상습 정체 구간인 과천 우면산 도시고속화 도로 중에서 상하벌 지하차도 서남 나들목 구간을 지하화하고 상하벌 지하차도는 4차로에서 6차로로 이제 확장 계획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쪽 일단 여러분들께서 관심을 우선순위로 두어야 되는 지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알짜지구는 광명시흥 테크노밸리, 배후에 둔 학원지구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광명 학원지구는 가학동 1원 68만 제곱미터에 개발되는 광명시흥 테크노밸리 종사자와 원주민 재정착을 위한 배후 주거단지로 개발이 되게 되는데요. 자, 이쪽에 일자리가 굉장히 많이 조성이 되게 되죠. 총 4개의 권역으로 이제 개발이 되게 되는데, 자, 이쪽에는 광명유통, 물류, 산업단지가 만들어지고요. 이 아래쪽에는 그 광명시흥 일반 산업단지, 그리고 핵심인 광명시흥 첨단 R&D 도시첨단 산업단지가 바로 이 부분에 이제 조성이 되게 되는데요. 자, 이쪽 부분이 바로 오늘 말씀드리는 학원지구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인근에는 지금 광명 KTX역이 지금 지나가고 있는 그 아파트 단지 주변으로, 자, 현재 석수 스마트밸리라든가 또는 이케아, 코스트코, 롯데 아울렛, 그리고 현재 중앙대학교 병원이 건립 중에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생활 인프라가 나날이 좋아지고 있는데요. 자, 주변에 또 이렇게 일자리가 크게 조성이 되기 때문에 이쪽 주변으로 도로망과 철도망 굉장히 많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미래 가치가 가장 높아지는 이 광명시 남부 일대와 또 주변에 이제 시흥시 또는 주변에 안양시 만안구 일대가 각광받는 지역으로 될 것 같은데요. 자, 광명시흥 테크노밸리는 그 2024년까지 2조 4천억 원을 투입해서 광명시 가학동, 시흥시 농곡, 무진해동 등 245만 제곱미터 부지의 도시첨단 산업단지, 자, 말씀드렸던 일반 산업단지, 유통단지, 배후 주거단지 등 총 4개의 단지로 이제 조성되는 사업장이라 보시면 돼요. 자, 지구 내에는 지구를 관통하는 신안산선, 자, 이제 역사, 바로 학원역이 이제 만들어지게 되는데요. 자, 여기에 이제 만들어지는 거예요. 여기에. 그래서 여기가 지금 이제 그 택지가 조성이 되게 되면 신도시가 되는 자리고요. 그래서 신안산선이 지나가게 되면 앞으로 이제 여의도라든가 영등포, 서울 도심권으로 빠르게 접근이 가능해지고요. 또 이쪽 라인 쪽으로는 또 월판선이 지나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광명 이쪽 일대에서 지금 월판선으로 환승을 하게 되면 과천 지식정보타운이라든가 판교 또는 이제 판교에서 신분당선으로 또 갈아타게 되면 강남 접근성까지도 좋아지기 때문에 눈여겨보셔야 되는 지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학원역은 현재 착공 중에 있고요. 2025년을 개통 목표로 지금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현재 알짜지구는
221만 제곱미터 부지에 1만 4천 가구가 들어서는 미니 신도시 안산 장상지구입니다. 1시에서 7시 방향으로 남북 사선 형태로 길게 자리 잡고 있고요. 북쪽 끝은 조남분기점, 남쪽에는 안산공고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안산 장상지구는 2024년 개통되는 신안산선, 신설 역사를 중심으로 해서 개발이 되는데요. 자, 신안산선 뭐 더 말씀 안 드려도 되겠죠. 서울 접근성 좋아지고요. 또 인근에 광명 시흥 첨단 산업단지 갈 수 있는 노선이고요. 또 광명 KTX역 에서는 또 월판선으로 또 환승이 앞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강남 접근성이라든가 과천, 판교 접근성이 굉장히 뛰어난 지역이 될 거로 보여지고요. 만약에 GTX 신호선이 들어서게 된다 그러면 또 강남권으로 접근성이 굉장히 좋아지는 안산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안산 같은 경우에는 자족도시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아래쪽에 일자리가 굉장히 많은 지역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신설 역사는 판매, 숙박, 컨벤션 등 다양한 기능을 복합화해서 역으로 가는 길에 생활, 사회 간접자본, 유치원 등을 배치하고요. 보육 친화적인 통학로가 마련이 되기 때문에 아이들이 크기 굉장히 좋은 신도시가 될 것 같고요. 또 주변에 녹지라든가 공원 등을 배치해서 수리산 녹지축을 지구와 연결한다고 합니다. 지구 내에 KTX 선로 상부는 주민 참여형 선로 공원으로 이제 조성이 될 예정이고요. 또 주변에 서울 예대 등과 연계해서 학생과 예술가 등 다양한 예술 활동을 할 수 있는 공연, 전시, 체험, 행사 공간인 그린 아트웨이도 조성된다고 합니다. 자, 교통 여건으로는 일단 장하로를 확장하고요. 또 기존 시가지 안산 도시와 연계하기 위해서 국도 42호선 일부 구간을 입체해야 할 계획을 갖고 있는 안산 장상지구. 알짜지구는 경기도 광명시 하안동 밤일마을 일대 59만 3제곱미터 부지에 개발되는 하안 2지구인데요. 총 4,920가구가 조성될 예정이고요. 광명 재정비 촉진지구 바로 위쪽에 있다라 보시면 되고요. 광명 뉴타운이죠. 지금 가격 굉장히 비싼 재개발 사업장이 가깝게 위치하고 있고요. 자, 광명 소화지구와 가깝고 한국 수출산업단지, 기아 자동차 등, 자, 인근에 이제 가산 디지털 단지, 구로 디지털 단지, 그래서 업무 일자리가 굉장히 가까운 하안 2지구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자, 광명시는 하안 2지구를 좋은 일자리와 주거가 조화된 자족도시, 자연과 사람이 공생하는 생태도시, 안전하고 마음 편한 스마트 도시로 특화 조성할 계획인데요. 자, 위치는 여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쪽이 이제 하안 주공 아파트가 있는 위치고요. 바로 뒤쪽에 이 하안 2지구가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자, 아래쪽에는 이제 광명역 세권, 그래서 KTX역이 정차하는 광명역이 있고요. 좀 전에 말씀드렸던 학원지구가 위치하고 있는 자리. 자, 그리고 위쪽에는 광명 뉴타운. 자, 이쪽이 바로 하안 2지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서울과 굉장히 가깝게 인접하고 있는 택지지구이기 때문에 신도시로 개발이 될 경우에 많은 사람들에게 각광을 받을 것 같습니다. 하안 2지구는 2018년 주민공란 공고 등을 거쳐서 본격적인 조성 공사에 들어갈 예정이었지만 일부 주민이 반발하면서 사업이 정상 추진되지는 못했습니다. 자, 그러다가 작년 하반기 주민들 사이에 조속한 개발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이 되면서 사업이 속도를 내게 됐는데요. 지금 현재 전략환경 영향평가서 초안이 2021년 1월에 나왔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내용은 제 블로그나 카페에다가 올려놓을 테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광명시는 올 4월까지 공공주택지구 지정을 완료를 하고 2022년도 상반기 지구개발 계획을 수립한 뒤에 본격적인 조성공사에 들어갈 방침이에요. 자, 사업에 차질이 없다면 2025년 마무리가 될 것으로 이제 예상이 되고 있는 하안 2지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만 가구가 공급이 되는 태릉CC, 이 주변으로는 또 강남권으로 이어지는 별내선, 그리고 GTX B노선이 또 정차할 예정이고요. 용산 정비창 1만 가구가 들어설 예정이죠. 자, 요런 지역들에 이제 관심이 쏠릴 수밖에 없는데요. 요런 지역들 일단 간단하게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과 관련된 부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공공택지는 민간 분양가보다도 20% 정도 저렴하고 특별공급 비율이 높기 때문에 자격 요건이 되면 당첨 확률이 높아집니다. 또 민간 분양가는 달라서 가점제가 아니라 순위순 자체가 적용이 되기 때문에 청약가점이 상대적으로 낮은 30대들에게도 굉장히 유리하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건만 되신다 그러면 한번 청약을 하는 걸 권장해 드린다 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올 7월 사전 청약을 시작으로 해서 2023년 본 청약을 진행하고요. 첫 입주는 2025년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자, 요게 이제 첫 목표가 이제 될지 안 될지는 좀 두고 봐야 될 텐데, 아무래도 이제 보상과 관련된 부분이 얼마만큼 빨리 진행되느냐에 따라서 입주 시기는 달라질 수 있다라고 보여져요. 1기, 2기 신도시와 마찬가지로 3기 신도시에서도 대박이 되는 신도시가 탄생이 될 텐데요. 자, 3기 신도시가 무주택자들에게 희망이 되고 있는 이유는 입지적인 강점이고요. 3기 신도시가 서울 경기 평균으로 약 1.3km 정도 떨어져 있을 정도로 1기 신도시와 2기 신도시에 비해서 서울 접근성이 굉장히 좋다라는 장점이 있어요. 오늘 살펴봤던 그 알짜 지역 같은 경우에도 입지가 굉장히 우수하고요. 자, 정부는 이 3기 신도시에 일정 시간에 출발해서 도착하는 철도 중심에 광역교통 계획을 수립하고 있고,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GTX라든가 간선 급행버스죠, 슈퍼 BRT 등 이 대중교통망을 통해서 인근의 도시 교통 불편까지 해소하는 교통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자, 이를 통해서 서울의 주요 도심까지 30분 이내에 연결되는 대중교통 중심 도시로 조성하겠다라는 이제 구성인데요. 사실 뭐 요거는 앞으로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긴 해요. 자, 그런데 이마만큼 좀 신경을 쓰고 있는 지역이고 저렴하게 공급을 받을 수 있고 기회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공략 한번 해보셔야 될 필요성이 분명히 있습니다. 자, 오늘 알짜 지역 살펴봤고요. 다음 시간에도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 나서는 백부스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